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YM텍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YM텍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한 9%까지 고가 기준으로 9%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.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실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한 모습이죠.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.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 안전지역 EV 릴레이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,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EV 릴레이가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EV 릴레이가 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. 근데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저는 사실 예상이 되거든요. 뭐 물론 EV 릴레이가 많은 곳에 이제 납품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YM텍 역시 수혜주는 맞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,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, 그 부분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물론 제가 YM텍의 주가 상승을 뭐 부정적이게 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. 뭐 물론 지금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들도 맞고, 그리고 최근에 금액도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었죠. 그 전에도 그렇고. 그래서 자금이 충분히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에 또 자금력이 들어온다. 그리고 이슈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,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위로 이제 악성 물량이 좀 많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거래대금, 이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주가 상승 나온 걸 보면은 사실 11시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. 이때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 기사가 나옴으로써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해당 기사를 좀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이 최근 청라 아파트 관련해서 이 전기차 화재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. 이 피해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, 원래 전기차 화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한두 건씩 나왔었는데 이 벤츠 화재가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게 규모도 규모고, 이 전기차 배터리를 속였죠. 이 CATL이라고 했는데 그 파라시스라는 이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그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22일 현지 시간으로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 테슬라 전기 트럭인 이 세미가 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고속도로가 이 16시간 동안 통제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내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다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YM텍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EV 릴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92%라는 점, 그리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점.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과충전 방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술력을 가진 YM텍도 관심을 보인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과충전이라는 부분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은 이 충전,
현재 전기차 화재가 났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충전이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화재가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비중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, 이 원인이라면은 뭔가 셀에 대한 불량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비전 검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사실 없겠죠.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검사 장비 애들이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고, 이 자동차의 셀 제조사를 추적을 해야 돼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여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 여건처럼 이 셀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던가,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BMS로 다 통제를 할 수 있다,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BMS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사실 포커스가 더 강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냥 YM택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들, 앞으로의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12일, 13일 날 그 정부처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단기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몇 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합대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그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일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? 바로 이슈가 어떻게 나온지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슈가 얼마나 자주 나오고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거는 저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그거는 기사를 내는 사람들 마음이고 돈 써서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 마음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차트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. 지금 과거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두 차례의 상승을 보면은 사실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,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최근에는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, 이 시점에도 사실 한 제가 체크해드린 이 중심값까지만 사실 조정을 받고 자리를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상승의 더 상승 여력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인 거거든요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악성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제가 체크를 해드린 구간들의 악성 물량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물렸었던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네, 익절을 해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, 투매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거잖아요. 매도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,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, 이 때려 박는 이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만약에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가면서, 제가 아까 좀 표시를 해놨었는데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, 그러다가 이슈가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, 그러면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슈를 보고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때 뭐 데이트레이더던가 아니면은 뭐 스캐퍼라던가 그냥 기사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, 진짜 투자를 진행을 하시거나 큰 돈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근데 현재 주가가 떨어진 구간에서의 매매의 그 매력도가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좀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악순 물량을 소화한 시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, 이슈가 그때 거래대금과 함께 터져준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사실 들어오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이 시점에서 웬만한 이슈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우리가 단기간 내에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의 이슈가
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,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이 종합 대책이 어떠한 대책으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특이한 수급은 아직까지는 보이는 거는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